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에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5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 20에서 22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 보이겠는데요. 비가 내려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아동과 치매 환자, 장애인 등이 실종되는 경우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실종자를 찾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 개정으로 한결 수월해졌다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9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 선수단이 대회 3일차인 어제 종합순위 10위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강원 선수단은 어제만 21개의 메달을 추가하면서 지금까지 금메달 25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27개를 획득했습니다. 원주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15%씩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 910원, 일반용 3,910원 인상될 예정인데요. 2023년 결산 기준 원주시 하수도는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월 지역 전통시장 10곳 중 4곳 이상이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영화 영월군 의원은 서부 아침시장 56개와 서부 공설시장 42개, 영월 종합상가 122개, 중앙시장 26개 등 지역 내 전통시장 점포 중 58%만이 화재 공제에 가입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관내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 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세금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국세 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 중이라고요. 시민들의 세금 상담을 돕는 날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와 원주시 세무사협회가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국세 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한 국세부터 주민세,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까지 다양한 종류의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지난 9월 26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청에서 마련된 상담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세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은 원주 마을세무사 8명의 재능 기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세무사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맞춤형 세무 상담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양도소득세나 상속과 관련한 상담, 또 사업하시는 시민들이 현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원주시 세무과 김수젠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제 9월 26일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이제 오실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시고 언제 하느냐 뭐 전화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보람되고 있습니다. 상담 주제는 주로 이제 양도소득세나 상속과 관련한 상담,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출증빙서 관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계십니다.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내년에는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상담 지정 일시 등을 정해서 더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할 수도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번 국세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 9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네. 마을 세무사 1명과 또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과 직원 담당자 1명, 이렇게 2명이 상주해서 시민분들의 세무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목요일 3시 시작 시간에 맞춰서 시청 9층의 상담실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번 무료 상담의 날 운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보완을 거쳐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마을 세무사회를 위촉해서 무료 전화나 이메일 상담은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대면 상담은 처음 진행되는데요. 원주 지역 세무사협회 정상열 협회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도 이제는 주민과 함께 한다는 뭐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기 지역 그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좀 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원주시청이다 보니까 원주 세무서로 직접 가서 상담하는 거에 이제 거부감이 있고, 원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민원 보면서 또 많이 와오셔서 편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 관계 이런 건 사실 저희들도 이제 많이 머리 아프고 한데, 이제 마을 세무서 제도가 널리 이제 알려져서 무료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세금 관련 궁금증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세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이 좀 널리 알려져서 도움 필요한 분들이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금 고민이 있던 시민분들은 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이 세금 관련해서는 원주시에서는 무료 세무 상담뿐만 아니라 또 지방세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같은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런 지원 제도와 함께 또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원주시 국세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 애타는 가족들의 심정은 정말 짐작조차 할 수 없을 텐데요. 개인 위치 정보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실종자를 찾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죠.
그런데 지난 9월 27일 법 개정으로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원주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의 신규호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형사과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규호 경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종종 뭐 인상착의 내용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다는 문자 알림을 받을 때가 있는데 먼저 한 해 평균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도에서 접수되고 있는 실종자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까요? 네네. 지난 3년간 원주시 관내 기준 실종 접수는 2,611건이며 그중 아동 561건, 치매 환자 253건, 정신장애인 155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실종되는 원인과 대상은 대부분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나요? 실종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실족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치매 질환이나 기타 인지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실종되는 정신적인 문제 등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아동이나 치매 환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좀 높게 나타나나요? 네, 아무래도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비교적으로 좀 실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사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수색에 성공한 가족에게 돌아간 실종자는 강원도 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년간 총 2,611건 신고 접수가 됐고요. 네. 단순 실종 1,617명, 실종아동 561명, 치매 환자 253명, 지적 정신장애인 155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0% 정도의 비율이라고 봐야 될까요? 비율로 혹시 생각을 해봐 주신다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수치화하기에는. 그렇죠. 단순 실종을 제외한 실종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 정신장애인 등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이제 수색에 성공한 분들이 보통 찾는데 며칠 정도 소요됐는지 혹시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신장애인 분들이나 치매 환자분들을 찾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원거리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수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초동 대응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발견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며칠 이내로 혹시 찾아내실까요? 타임은 한 2시간 이내로 맞춰져 있고요. 그 시간을 초과하면 보통 하루 이틀 늦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2시간 안에 발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시간은 이제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건, 사고에 노출될 위험들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화될수록 그를 최소화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2-3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실종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 초동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찾아내려면 그만큼 최대한 빨리 신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접수 후에 경찰의 대응은 또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죠. 네네. 실종 신고는 전화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을 방문해서 직접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경찰도 이제 실종 신고 접수하게 되면 실종자와의 관계, 실종자 인상 착의, 주요 대처, 최종 목적지, 안전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최종 목적지를 중심으로 CCTV 등 분석을 통해 추적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가족이 신고를 하러 가면 저는 가족이고 뭐 누가 실종이 됐고 뭐 인상착의는 어떻고 뭐 몇 살이고 이런 정보를 구두로 알려드리면 이게 접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CCTV로 체계 상태나 인상착의를 신속히 확보한 후에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떤 경우에는 실종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는 뭐 실종 신고가 안 된다는 걸 본 것 같아서 뭐 일정 기간 실종이 돼 있는 상태여야 가능하고 뭐 연령대가 어때야 가능하고 이런 게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일단 신고가 되면은 찾아봐 주시는 거죠? 그렇죠. 묘하게 찾는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네. 저희들은 즉시 소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동이나 치매 환자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그분들의 그런 혼자서 돌아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문으로 실종자를 찾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말씀하신 지문 인식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제도는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에 이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원주서에서는 사전 지문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30여 건을 발견했습니다. 아동의 경우가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됐나요? 그렇죠. 어린 아동 같은 경우는 지문 사전 등록이 되지 않으면 18세 미만인 아동은 지문으로 대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침 근데 어제자 기사를 제가 본 게 있는데 치매 노인 실종률이 해마다 느는데 지문 등록률은 저조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 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의 실종 사례도 늘 수밖에 없는데 아직 혹시 지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경찰서 및 지구대, 인터넷 안전 드림에서 사전 신고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발급을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경찰서와 지구대에 방문 시 사전 신고증을 발부해드리고 또 신청인 및 등록 대상 아동 등이 보호자 및 대상 아동 여부 확인을 거친 후에 보호자분께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대상자의 지문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드림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인터넷 안전 드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알려주는 절차대로 하면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안전 드림. 네, 그렇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안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나 가족이 이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혹시 모를 그런 보복의 위험 때문에 실종자가 다칠까봐 신고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주 만약에 아동을 비롯해서 이제 실종자를 대상으로 범죄에 노출이 됐을 때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실종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이제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실종자와 이제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담당 수사관한테 알려주시면 단순히 가출 신고라도 이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함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종자가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실종자 상황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담당 수사관한테 알려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실종자 발견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런 스릴러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막 납치범들이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뭐 안전을 보장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안타깝게도 근데 실제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가 오갔더라도 그러면은 따로 부모가 그런 납치범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의 대응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 수사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셔야 실종자 안전하게 발견하는 것도 물론 범인 검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실종자의 동선을 따라가면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실종 사건 추적의 시작은 CCTV 추적인데요. 예. CCTV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경우 뭐 교통카드, 신용카드, 진료사항 등을 이제 확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아. 판결 발부하기까지는 또 약 한 이틀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또한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이제 사각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선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영장 발부되는 데만 하루 이틀이 더 소요가 되는군요. 네. 아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리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아직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요. 네. 현장에서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절차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들리는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지체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실종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성 여부, 또 실종자의 이동 동선이 평소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벗어났는지 여부, 뭐 채무나 원한, 뭐 치정이나 정신병력 등 개인의 신상을 파악해야 되는 요소도 많다 보니까 초기 추적 수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되면 일단 그분의 그런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영장을 또 필요할 때 발부받고 이런 절차만 해도 그런 사무적인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만 해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현실이네요. 네. 네. 하지만 근데 또 영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발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럼 그럴 경우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범죄와의 뭐 연관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소명 자료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네. 단순히 가출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정보,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그런 요소 때문에 이제 영장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종 정보 문자 제도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실종 정보 문자 제도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네. 그 실종 사건 발생 시에 실종 아동 등의 정보를 관할 내의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문자 시스템 수단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이 주변에 장애나 치매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딱 그런 거거든요. 단순 가출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수색이 지연돼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모로 이런 한계를 해결하고자 지난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 이 개정안의 골자는 뭘까요? 네, 그건 경찰 행정기관에게 이제 개인정보 등 제공 요청 권한을 인정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경찰 행정기관이 이제 범죄 수사 영역이 아닌 단지 정보를 받는 상황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영장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벗어나게 됐고요. 뭐 실종 아동, 그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적 약자인 치매 환자나 아동,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적 발견해서 애태우고 있는 실종자의 가족과 보호자들에게 안전하게 인계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럼 아동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이 됐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도 폐쇄회로 TV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특히 기대하시나요? 그 실종 관련 112 신고 접수받았을 때 이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이제 실종자 발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실종자 수색 초동 대응은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이제 크게 단축돼서 위와 같은 실종 아동이나 치매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는 이제 막 영장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네.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이제 법률로 이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네. 공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이제 정보 제공 요청서 또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게끔 이런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모쪼록 우리 다 시민들도 잘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선 현장에서 실종자 찾는 업무를 하고 계신 만큼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실종아동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종자 관련 CCTV 영상 정보하고 의료기록, 카드 이용 정보 등의 즉시 확보는 경찰이 신속하게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분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실종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중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법률 개정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원주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신규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